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역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일 민선 6기 광주의 최대 약점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광주매일신문은 자동차 100만 대 사업, 광주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주제로 긴급 자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생각보다 예상보다 굉장히 비용 편익 분석, BS 분석이 높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그것이 통과돼서 나서 광주시나 뭐 우리 정부 쪽이나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의미는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됐다는 뜻이고요. 아마 지역 산업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BC라든가 HP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전체 제조업의 한 40% 정도 되고요.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이 13조 5천억, 부품까지 포함해서요. 기아만 해도 한 9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종사자 수도 보면은 한 14,800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에서 광주에서는 자동차를 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는 보면은 가전산업이라든가 광산업, 이런 뿌리 산업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아주 큰 어떤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 알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이 지역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실업난 해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세 번째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런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을 모두 담당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 조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민선 6기의 핵심 프로젝트인 본 사업이 통과됐다는 것은 정말 한 사람으로서 뜻깊고 모든 뜻이 담긴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 시장이 친환경 자동차로 아주 급선회하고 있거든요. 급선회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 자동차가 가져오는 여파가 생각보다 큽니다. 사실은 산업의 패러다임이나 제조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급속하게 바뀌는데, 이제 광주의 부품업체들이 그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이게 친환경 자동차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모듈화 시스템화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쪽 기업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타격을 크게 입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준비가 됐을 때는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걸 좀 씻고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데도 제가 봐서는 가장 의미가 크고요. 또 하나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런 친환경 자동차의 흐름에 이 기업들,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을 광주시에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주제나 테마나 방향을 잘 잡아서 그거를 국가사업으로 가져갔다는데,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기업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 우리 광주의 주력 산업이면서 이 산업이 어떻게 뭐 정체된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클린디젤 사업과 이번 사업을 기구로 해서 우리 광주 자동차 산업이 재되어 갈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표방하는 친환경 자동차의 선도 도시를 갖다가 추진하는 정책에 탄력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존 우리 광주 자동차 부품업체가 안승차 중심의 협력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우리의 생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육성되면서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의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광주형 일자리가 모델이 정착이 된다면 광주만의 독특한 자동차 산업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이제 가전 산업이 위기에 있는 우리 광주의 현실입니다. 이 업체들이 업종 전환을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연료 전기 자동차 쪽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이번 사업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약 사업으로 출발했고요. 예. 그런데도 이제 2타 통과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노력. 그래서 민선 6기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 지역 먹거리 마련하는 것, 이것도 가장 중요한 시장의 방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산업, 문화 콘텐츠 3대 별리였고요. 시장께서도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저희가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은 대선 공약이었지만 그 여타까지 가는 데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여러 경제성 요인도 있겠지만은 가장 이번에도 반영이 잘 된 것은 아마 시민들이 100만 명 넘게 서명한 그 열정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또 시의회라든지 또 경제산업 단체들에서도 여기 적극 동참하겠다 하는 것, 또 노조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각계 분야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들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됐고요. 또 이제 개적 위기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경 일자리라고 하는 그 모델, 그게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됐고요. 또 자동차가 앞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친환경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데 대한 우리 한국은 만약에 준비가 됐는지, 또 테슬라라든가 CO2 배출이라든가 그렇죠. 기후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친환경 자동차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하고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100만 대 사업이 이게 공약으로 될 때부터 저희들은 기관들하고 시하고는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타를 받기 위한 기획보고 작성에 있어서 뭐 산업연구원이랄지 장제품연구원, 그러니까 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들이 기획보고를 작성해서 보고서 내놓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나 실제 우리 시하고 기관들하고 예. 전부 다 혼연일체가 돼서 거기에 대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번에 되면서 가장 큰 우리 호응이 많이 높았던 것들이 우리 기업 수요조사를 갖다가 KD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했었는데 우리 기업 대표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왜 이 사업이 강주에서 돼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빅그린 산단이 조성될 경우에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긍정적이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 반응들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시민, 그리고 우리 기업, 우리 기관들이 전부 다 한마음에 한뜻이 돼서 아마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다른 그 사업비도 물론 이제 하지만 자동 100만 대 사업구 총 사업비가 한 3,030억 원. 네. 뭐 생각보다 이제 그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많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 지원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표현을 하는데요. 금년도 국비 3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배 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시배 대형된 30억 원을 가지고 지금 빅그린 산단은 국가 산단인데 일반 산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동 산단으로 변경하게 되고요. 7월 말에 내년도 국비 또 심사가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국비가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내년도 국비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 참여하신 무슨 기관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관들과 함께 자동차 100만 대 사업 그 실행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저희들이 짜서 가게 되고요. 빅그린 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변경만 할 뿐 아니라 거기에 주거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이제 LH라든가 대학들하고 한번 협의하게 되는 그런 게 앞으로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보조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꿨거든요. 자동차 관련 업체가 오면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걸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빅그린 산단에 부품 기업들이 유치하거나 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시키거나 하는 일들을 기관과 함께 하게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제대로 추진되려면 이런 점은 좀 이렇게 더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챙기고 가야 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아마 플랜은 잘 짠 것 같아요. 잘 짰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인력들이 어떻게 양질의 그 인력이 양성돼서 이 생산 기반으로 어떤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광주시에도 대학을 좀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차례에 많이 오셔서 요구도 하시고 저희 입장으로는 이 자동차 관련 학과를 집중 육성하게끔 교과 과정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바꿔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을 성공리에 하려면은 생산부터 어떻게 보면은 전문 설계 인력, R&D 인력 이런 모든 초기부터 고급 인력까지 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와 대학이 함께 하면은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오히려 요청을 드립니다. 예, 예. 세계 친환경차 흐름 속에서 앞으로 우리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산업 어떤 식으로 비전과 또 이것이 이루어지면 효과는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나올 것인지. 일단은 이제 그 친환경 자동차가 좀 막연하긴 합니다. 예. 용어 정의가 근데 이제 구체적인 대상은 대부분이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또는 이제 조금은 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지능형 자동차도 이제 거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융합 기술하고 과거에 이제 그 제조 기반의 자동차 산업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서비스, 정보통신, 이용 관점에서의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동차가 좀 바뀌면서 거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갈 게 특히 이제 그 ICT나 그 전장이나 뭐 이런 기반인데 아쉽게도 이제 지역의 가전이나 광 기술에 관련된 산업 생태계는 잘 갖춰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산업들이 그 이쪽 자동차 산업으로 아주 성공리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사업이 결국은 그런 산업을 좀 재편하고 육성하고 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이제 상황일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친환경 자동차가 이제 가면서 명암이 아주 좀 극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생산했던 부품들이 없어지고요, 많이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부품들이 많이 태동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없어지는 부품들이 아주 대표적인 게 뭐 엔진 관련된 부품들. 반면에 이제 지능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광 센서가 핵심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광 산업이 워낙 발달돼 있고 또 실제 광 센서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또 이제 LG 이노텍을 비롯한 광산업 생태계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이제 그 가전업체들이 중심이 되는 전장 분야도 신규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돼 있죠. 다만 이제 자동차라는 게 이 신규 시장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턱도 높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희망만 가지고 가전이나 광업체가 자동차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희망적이고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문제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희망적인 그 비전적인 걸 좀 유추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일본의 큐슈가 이 광주하고 이 여건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큐슈도 아주 이 철강이나 이런 산업들이 좀 하다가 쇠퇴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불모지였는데 지금은 뭐 일본에서 최대 자동차 중심 도시고 뭐 한 연간 한 180만 대 정도 가까이 되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아까 그 좀 논의됐던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그 안에 대학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고 생산 인력 공급 인력 양성소도 있고 물류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 기업체의 어떤 생산 기반도 있고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 예타 사업이 과거의 예타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게 단순히 뭐 기술 개발하고 기업 지원하고 해서 뭐 여기 있던 게 이만큼 올라갔습니다라는 그런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은 그야말로 지금 이렇게 1차원 평면적인 산업 생태계를 일본의 큐슈처럼 아주 3차원 입체적으로 좀 가는 그런 툴로 반드시 가야 되고 또 이제 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고민도 많이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한 20년, 30년 후에 광주 모습이 일본의 큐슈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선도시로서의 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 부품 강소기업이 많이 육성돼 가지고 향후에 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이 수출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비근한 관계로 울산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은 부품 강소 기업이 뭐 몇 군데 다녀보니까 한 기업이 한 1조 4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광주의 어떤 그 자동차 선도 도시로서의 어떤 하는 그 모태 어떤 바램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네들이 그 장기적으로 취업을 하고 생활을 하려면 이런 비전 있는 분야로 취업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전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뭐 영약해가지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어떻게 보면은 실현한다는 것. 아까 일본 그런 제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잘 되면은
100만 대가 아니라 200만 대도 어떤 생산할 수 있는 네. 기반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중 일자리 모델 네. 이 자동차 이 100만 대 사업을 통해서 좀 진행되거나 좋은 청신호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 구상하면서 또다시 주목받는 게 환경 일자리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제 국내 투자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노사 문제하고 임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경 일자리를 통한 것은 노사민정 대타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적정 임금을 4천이라든가 이 정도 해서 좀 맞춰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투자 환경을 좀 맞춰주겠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 의식을 통해 가지고 노사가 함께 공동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정치권도 전부 거기 합심하겠다 그런 게 조금 인정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빅그린 산단을 조성해서 부품 기업 지원, 뭐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적정 임금 할 수 있는. 근데 무조건하고 이제 4천만 원 정도만 된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하고 있는 그 행복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아마 이번에 같이 좀 변경해서 추가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근로자들이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학이 갖고 있는 자동차 관련 학과를 또 이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라든가 전문대학이라든가 한양대학 또 연구기관까지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 학과들을 전부 집중해서 교육 문제도 조금 해결해 주겠다. 기업은 또 양질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교육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네. 평생할 수 있는 예. 그런 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아마 어떤 제조업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방편으로 환경 일자리 상당히 주목하고 여기에 많은 또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기아 자동차 노사 쪽으로도 좀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저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무슨 소리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고, 왜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뭐 2분의 1로 줄이자는 얘기냐 뭐 이런 곡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많은 홍보도 했지만은 앞으로 노 쪽이나 사 쪽에 예. 어떤 그 맞춤형으로 전략으로 예. 가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잘 되면은 네. 광주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까지도 그러니까요.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뭐 광주시에서 앞으로 예. 잘해줄 걸로 보고 현대 기아차, 특히 중국 뭐 조일ong 자동차, 인도 마인드라 뭐 이렇게 투자 의향을 좀 밝히고 있는데요. 이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참여 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빅그린 산단이 조성이 되면 우리 조일ong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가 이제 입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 기업들이 당연히 우리 배터리 업체인 LG나 삼성 배터리도 아마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 강주에 있는 전장업체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강주에 있는 기업들도 우수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예. 모터나 인버터나 BMS나 뭐 스위치, 오디오 시스템, LED 모듈을 갖고 있는 데가 뭐 한국알프스, LG 이노텍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서 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저희가 현대기아차를 물론 알고 있고요.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기아차가 어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포션이 좀 적지만 앞으로 그런 시장이 커지고 한다면 분명히 어느 도시인가에 어떤 그 중심지가 있을 텐데 그 중심지를 이런 네타 사업을 통해서 광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그 적정 임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또 그것을 지역사회라든가 노사민정이 공동적으로 좀 보정하겠다. 예. 그래서 좀 광주를 좀 투자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현대기아차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일ong 자동차 우리 광주에 투자하기로 네, 네, 돼 있는데 아마 빠르면 이달 중에 아마 그래요? 법인을 설립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자동차가 지난번에 상하이에 이렇게 공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좀 테슬라 자동차를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남도 금형이라고 네. 거기에 테슬라에 이제 납품하게 되는데 상하이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뭐 50분 거리밖에 그렇죠. 안 됩니다. 거리가 잘. 그래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은 높지만 그 퀄리티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경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테슬라 자동차가 상하이 가더라도 거기에 부품은 우리 지역에서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두 가지 방법 전략을 접촉하고 있고요. 인도 마인드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인드라 측에서는
한 3년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전기차 공장을 아마 전기차 시장이 아마 바뀌게 되면 3년 정도 있으면 아마 전기차 전용 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 좀 광주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달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보조금 제도를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최하 무한정 할 수가 있는데 최하 10% 100억 이상은 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감한 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어떤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도 그만큼만 어떤 과감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제도도 좀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그 원정차 업체 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전력을 다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각각 이렇게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그 시민들에게 뭐 당부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활동하면서 보니까 이 100만 대가 처음에 시민들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뭔가 왜 부정적인 거를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이쪽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소외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5.18이나 이런 그 참 어려운 역경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제재에 이 큰 예타 사업이 돼가지고 3,030억이라는 어떤 전례 없는 어떤 돈을 유치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내 아들 내 딸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예타 통과가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공정 일자리 모델 있고 원정차 유치하는 것, 또 이게 부품 지원 센터라는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정 일자리 모델이 예타가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 열정이라든가 관련 기관들, 지역 정치권 전부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좋은 시작은 있지만 이거를 정말 성공시키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께서 정말 관심과 지원 또 관련 기관들 또 정치권들 다양한 합심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산업이 그 라이프 사이클이 깁니다. 가전처럼 뭐 1년, 2년 있다가 교환하고 그러진 않고 최소 뭐 6, 7년에서 10년. 그만큼 기술의 그 추세도 좀 더디다 그럴까요? 좀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오래 걸리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클린 디젤 사업을 이 지역에 가져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좀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피력을 했어요. 도대체 여기 업체들은 다 차체 샤시 업체들이 많은데 클린 디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클린 디젤이 이 지역에 와서 기여한 게 굉장히 큽니다. 클린 디젤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는 산업 생태계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제조 기반 외에는 지원기관도 변변찮게 없었고 이쪽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도 거의 없었고 근데 이제 클린 디젤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도 잘 생각해 보면 클린 디젤이 목표가 아니었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나름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그 기반을 통해서 또 이 사업이 됐던 거거든요. 계속 점프업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클린 디젤은 이쪽에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단초가 됐었고요. 이제 이 사업은 그 단초 기반을 디딤돌로 해서 도약할 수 있는 아마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좀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막 하루아침에 그냥 천재개벽하듯이 바뀔 건 아니니까 조금 기관이나 기업이나 광주시에서 한번 일을 하더라도 더딜 수도 있고 또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격려 차원에서 좀 봐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응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 사업은 정책 여쭤서 기관에서 하겠지만은 이 사업을 수행하고 들어가는 분들은 기업들 분들이세요. 그래서 기업들의 아마 적극적인 참여가 아마 필요하실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기업들을 계속 만나고 있지만은 기업분들이 우리 자동차 현재 부품 기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니즈가 뭔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많이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만 대 사업은 결국 우리 강주 시민들이 현재의 먹거리 될 수 있고 미래의 먹거리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먹거리는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일자리를 남겨줘야 되고 우리 그 산업을 남겨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업과 시민과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두 이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뜻을 모으고 또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자동차 100만 대 사업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